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빛은 어떻게 다를까요? 독고탁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읽혔습니다. 그 공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공포였습니다. 독고탁은 이제 더 이상 신라주조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날 독고탁은 혼자였습니다. 화려했던 신라주조의 회장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평생 움켜쥐려 했던 권력과 돈, 명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책상 서랍에 굴러다니는 낡은 만년필보다도 무가치해졌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해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독고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독고탁이 느낀 건 분노가 아닌 허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린 결과라는 걸 독고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아내 장미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독고탁을 바라보는 장미애의 눈빛은 차갑다기보다는 지쳐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니, 장미애는 이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독고탁의 거친 언행과 집착, 딸 세리에 대한 왜곡된 사랑을 견뎌야 했던 장미애는 그동안 버텨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쌓여 결국 터질 듯 했습니다. 장미애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탁이 당신, 아직도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다 무너졌잖아. 장미애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독고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고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내 장미애의 말을 경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장미애의 목소리 울림이 독고탁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독고탁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애초에 우리 결혼도 사업도 다 욕심이었어. 이 한마디는 독고탁에게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강자의 자리에 있던 독고탁이 약해졌다는 걸,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독고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장미애에게도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미애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장미애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한편 독고세리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독고세리가 사랑하는 오범수와의 관계는 지금처럼 모든 게 망가진 집안에서 가능할까요? 아버지 독고탁의 추락은 독고세리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너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은 독고세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독고세리는 처음으로 혼자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독고세리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 아래 숨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나 떨어져 살고 싶어. 장미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미애는 그 말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애도 딸 독고세리가 이 무너진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고세리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고세리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쉽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밤중에 독수리 술도가 앞에 서 있던 독고탁은 자신이 만든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광숙과 오장수 그리고 그 시동생들, 그들이 똘똘 뭉쳐 쌓아 올린 진심과 땀을 독고탁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독고탁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저 여자만 다 가지는 거야? 독고탁의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독고탁은 여전히 마광숙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무시하던 마광숙이 이제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고 신라주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쌓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없던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독고탁은 마광숙이 가진 진정성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독고탁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독고탁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의 체념과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금 횡령, 조작 사건, 다 내가 시킨 일이요. 장미애는 몰랐소. 난 벌 받을 거요. 이 고백은 독고탁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내 장미애를 구하려 했던 독고탁의 마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처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장미애는 이 말을 나중에 전해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남편 독고탁의 진심이 이제야 들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외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독고탁의 자백으로 인해 검찰은 공범이 아닌 참작이라는 단어를 장미애 앞에 올렸고 장미애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미애는 멍한 얼굴로 판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결론보다 남편 독고탁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장미애에게는 더 놀라웠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수감 전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철창 너머 독고탁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서 그동안 장미애를 괴롭혔던 거칠음과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애야, 이제라도 다시 살아. 이제서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나 늦었잖아. 미애야, 세리 곁엔 있어줘. 그 아이만은 나처럼 되지 않게. 장미애는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딸 독고세리에게만은 또 다른 삶을 허락하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욕망과 집착으로 얽힌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미안함과 용서가 조금씩 스며드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독고세리는 오범수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독고세리는 처음으로 스스로 말했습니다. 독고세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솔직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 오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범수는 그저 조용히 독고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무겁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오범수도 독고세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이후 시장 안 작은 공간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누군가의 지지자가 되고자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장미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미애는 마광숙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당신은 강했고 진심이었고 우리 세리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마광숙은 뭉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광숙도 장미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오갔습니다. 이전에는 적대적이었던 두 여인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혼자 집에 앉아 독고탁이 남긴 짧은 메모를 펼쳐들었습니다. 독고탁의 글씨는 예전과 달리 떨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사랑했어. 그 말 한 번 못하고 살아서 미안했어. 장미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장미애도 속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미워만 했던 건 아니었어. 장미애는 자신도 독고탁을 사랑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언젠가는 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봄이 왔습니다. 출소하던 날 독고탁은 낯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차라리 잔인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낯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독고탁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는 어깨를 휘감고 주머니 속에 단 하나 남은 종이 쪽지엔 장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 번호를 수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번호는 독고탁이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독고탁은 서울역 근처 낡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의 눈앞에는 장미애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독고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의 그 한마디는 이내 허공에 부유했습니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찻잔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손등 위로 그간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멍 같은 인내, 고단함, 그리고 여전히 남은 미련이 장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돈도 명예도 자식도 다 놓쳤어. 근데 당신은 안 놓치고 싶었어. 독고탁의 그 말은 독고탁에게는 고백이자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미애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미애는 마광숙을 찾아갔습니다. 장미애는 넋두리 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장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였고 그와 함께였죠.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나 다시 그 사람 옆에 서도 될까요? 마광숙은 잠시 장미애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광숙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도 돼요. 이제는 아내가 아니라 동반자로. 장미애는 마광숙의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장미애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가봐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독고탁과 장미애가 도착한 곳은 낡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예전에 장미애가 격리였던 시절 매일같이 독고탁과 회식을 하며 술자를 부딪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투덜거리면서도 웃었고 싸우면서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그땐 우리 참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인생이더라. 장미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때는 돈도 명예도 자식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당신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좋았지. 독고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는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들이 많았지만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에서 마광숙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독고탁과 장미애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독고탁과 장미애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천수가 조용히 술잔을 내밀었고 오범수가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오웅수는 와우, 이거 완전 드라마 엔딩급이네 라며 웃었습니다. 오강수는 말없이 독고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 해봐요. 식사가 끝난 후 독고탁은 장미애를 데리고 집 뒤편 작은 공터로 갔습니다. 거기엔 나무 벤치 하나와 꽃을 심어 놓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집 짓고 싶어. 독고탁이 말했습니다.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거 말고 그냥 조용하고 햇살 잘 드는데 당신이 아침에 커피 마시고 내가 그 옆에서 신문 읽고.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애도 그런 평범한 일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진짜 우리 집, 우리 인생. 그날 밤 마광숙은 동석과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피로와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긴 하는 거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특히 독고탁 같은 사람은 더욱 그렇다고 굳게 믿어왔었습니다. 동석은 잠시 멈춤을 두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믿는다고 다 바뀌진 않지만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죠. 이 말은 동석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해왔고 그래서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동석은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동석의 말을 들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광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작은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진짜 봄이 왔네요. 광숙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숙이 말하는 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겨울 같았던 이 집안의 분위기,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광숙은 독고탁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미애와 독고탁은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련한 보금자리는 정말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가구도 비싼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장미애는 가끔 혼자 있을 때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때로는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이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독고탁의 변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장미애와 함께 웃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장미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이었고 서로였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함께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리며 독고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세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미애는 세리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내 아빠랑 나 다시 시작했어.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딸의 반응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온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말없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세리의 품 안에서 장미애와 독고탁은 너무도 오래 기다려온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세 사람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엄마 아빠. 세리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느끼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는 부모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독고탁은 장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뒤에 서 있을게. 당신이 앞에서 웃게. 독고탁의 이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고탁은 항상 자신이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장미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미움도, 죄책감도, 외로움도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게 독고탁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고 사랑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애는 용서했습니다. 쉬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그 선택을 기꺼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이라는 긴 겨울의 끝에서 드디어 손을 맞잡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게 될 삶은 화려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고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광숙은 오랫동안 이런 여유를 부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었습니다. 광숙 옆에는 동석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동석도 광숙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의 곁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함께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좀 웃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광숙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광숙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광숙은 평생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 말을 하면서 광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조차 놀랄 만큼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마광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꿈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광숙을 당연한 존재로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숙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었습니다. 동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광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응원할게요. 누군가의 여자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동석의 이 말은 광숙에게는 해방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광숙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광숙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것들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긴 세월의 인내 끝에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처음으로 진정 열렸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이제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 오랜만에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공장장 고자동은 술도가 재가동을 앞두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자동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지만 무엇보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공주실은 평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공주실의 잔소리마저도 이제는 애정어린 관심으로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식구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정이 많을꼬. 공주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영재는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광숙이 있었습니다. 광숙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중심이자 따뜻한 마음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과 상처를 견디고 만든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증거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